필리핀이 슈퍼태풍 하이엔으로 초토화됐습니다. 시속 360km가 넘는 강풍이 문제였는데 수천 명이 사망하고 수만 명이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습니다. 네, 그 원인은 바로 지구온난화입니다. 지난 겨울 전 세계에 닥친 기록적인 한파도 이 온난화 탓이라고 하는데요. 올겨울도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오늘은 종잡을 수 없는 기상이변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서강대학교 화학과 이덕환 교수 나와 계십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기상이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 얼마 전에 들이닥친 필리핀의 태풍 하이엔, 정말 역사적으로 기록에 남을 만한 그런 강력한 태풍이었는데요. 그 위력이 어느 정도였나요? 그 엄청난 태풍이 밀어닥쳤습니다. 그 필리핀의 도시 하나를 그냥 완전히 그야말로 쑥대밭을 만들어 버렸는데요. 네. 지난 2일 날 남태평양의 마이크로네시아 부근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11일 정도 지나는 과정에 필리핀하고 베트남을 강탈을 하고 중국에서 없어졌습니다. 네. 이 하이엔이 가장 큰 규모로 발달했을 적에는 반경이 한 600km,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를 그냥 뒤덮을 수 있을 정도의 크기였고, 네. 그 중심에서의 그 바람이 강풍이 시속 360km, 그러니까 KTX보다도 빠른 바람이 불어닥쳐가지고 네. 처음에는 뭐 만여 명 이상이 사망했던 걸로 알려졌는데 이제 정리를 하고 보니까 한 2천여 명 정도가 사망을 했고. 그 수만 명이 집을 잃어버렸다고 그럽니다. 전체적으로 이 하이엔의 영향을 받았던 피해를 받았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하이엔이 지나가면서 육지를 지나간 건 한 2, 3일밖에 안 됩니다. 네. 2, 3일 동안에 한 1,000만 명 정도가 피해를 입었다고 그럽니다. 엄청난 어마어마하네요. 예. 네, 그렇죠. 요즘 이렇게 기상 이변이 자주 나타난다는 보도가 자주 나오고 있는데 또 다른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뭐 저희가 생생하게 기억하듯이 지난 겨울은 정말 끔찍하게 기억하기 지도 않을 정도로 추웠죠. 뭐 우리만 추웠던 게 아니라 북반부의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굉장한 추위에 시달렸습니다. 태풍도 불고 있지만은 지금도 그 미국에서는 토네이도가 때늦게 발달을 해가지고 또 사람들이 그 목숨을 잃고 다치고 재산을 날리고 그랬다고 합니다. 지금 동아시아 지역에서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일찍부터 좀 추위가 시작이 돼가지고 올겨울도 걱정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전력 사정이 좋지 않은 나라에서는 굉장히 걱정이 많습니다. 네, 사실 뭐 지난 여름에도 굉장히 폭염 때문에 많이 시달렸고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겨울도 한파 때문에 고생이 많았는데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이례적인 기상 현상이 요즘 자주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 더 잦은 것 같은데 이유가 무엇일까요? 글쎄요, 우리 기상학자들하고 우리 언론을 통해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그런 주로 이제 기상이변이 더 심각해지고 더 잦아지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알려진 자료는 이렇습니다. 이번에 하이엔이 시속 360km를 넘는 강풍을 동반했다고 그러는데 1969년에 대서양에서 시작한 카밀이라는 태풍이 있었습니다. 허리케인이라고 그러죠. 이거는 305km의 속도를 가진 바람이 불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1959년에 왔던 그 태풍 사라호죠. 사라호의 태풍도 그 바람을 한 150km 정도의 바람을 싣고 왔었습니다. 뭐 2002년에 루사, 2003년에 매미 뭐 전부 굉장한 위력을 가진 태풍들이었죠. 근데 굉장히 이런 것들만 자꾸 얘기를 하면은 정말 기상이 이상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2009년하고 2010년에는 우리나라 여름이 굉장히 또 조용했습니다. 태풍이 한 개도 찾아오지 않은 해가 연 2년 계속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리하자면 날씨라는 게 그야말로 종잡을 수 없었던 거죠. 사실 우리가 느끼기에는 점점 더 기상이변이 심해지고 있는 것 같지만 평균적으로 좀 본다면은 뭐 이런 해도 있고 저런 해도 있고 그런 것 같네요. 네, 그렇다면은 말씀대로라면 지금같이 나타나는 기상 이변에 대해서 저희가 너무나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뭐 성경 이야기만 보더라도 노아의 홍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역사가 노아의 홍수로 시작을 했다고 그러죠. 기상 이변은 사실 우리 인류 역사의 가장 흔한 어려움이었습니다. 인류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극복해야 될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실 요즘 날씨가 왜 이렇게 이상하냐가 문제가 아니라요. 사실은 지난 한 1000여 년 동안
우리 날씨가 전 지구적으로 이상하게 평온했었습니다. 네. 비교적. 지금 이제 그 패턴이 깨지고 있는 것 아닌가 해서 좀 걱정스러워하는 건데 네. 이제 뭐 물론 준비는 해야 됩니다. 날씨의 변화, 그 태풍이나 폭염이나 폭설 같은 것들이 얼마나 심각한 피해를 주는가는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는 해야 되지만은 또 너무 호들갑을 떤다고 해서 또 그 얻어질 수 있는 것도 거의 없습니다. 네. 네. 차분하고 냉정한 대응이 필요한 겁니다. 네. 예. 차분하고 냉정하게 좀 대응을 하려면 예보력도 좀 향상돼야 할 거고요. 또 예. 그런 좀 변화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최근에는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서 미래의 기후와 기상을 예측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예, 이제 그 과학에서 이제 새로운 형식의 예측 방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원래 네. 과학이라는 게 그 예측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은 아니지만은 네. 과학의 효용성 중에 하나가 미래에 대한 예측입니다. 네. 그 과학에서의 미래 예측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확실하게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돌을 던지면 어디에 떨어질 건가 하는 거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그 콜레라균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콜레라가 걸린다. 이거 뭐 네. 거의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런 이제 확실한 예측, 그 예고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통계 연력학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이 많은 수의 분자들이 원자들이 모여서 만들어내는 자연 현상은 우리가 그 이 돌을 던져서 떨어지는 거를 예측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른 경우입니다. 그래서 네.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통계적인 방법을 처음으로 이제 물리학에서 도입을 해서 상당한 논란을 거쳐서 그게 이제 지금은 정설로 받아들여졌는데 네. 요즘은 이제 기후학자들이 이 네. 기상이라는 현상은 굉장히 복잡한 현상입니다. 네. 그야말로 복잡계의 과학인데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 과학적인 조금 더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점장이의 공허한 얘기가 아니라 네. 우리가 좀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을 통해서 얻어낸 그 예측 방법이 없겠느냐 해서 많은 그 학술 논문들을 검토를 해가지고 과학자들의 합의를 통해서 이제 네. 예측을 하는 방법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 네. 그 결과가 IPCC라고 네. 유엔의 산하기구입니다. 네. 그 정부 간 그 기후변화 패널이라고 하는 그 국제 기구에서 이 새로운 방법을 지금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과연 얼마나 우리의 그 안전이나 건강을 지켜주는데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거는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 네. 하여간 새로운 형식의 과학적 예측, 우리가 조금 더 신뢰할 수 있는 예측 방법을 내고 있다 하는 새로운 그 과학의 변화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일단 과학적으로 기상 이변에 대처하려는 어떤 세계적인 그런 노력이 시작됐다는 점에서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볼 수 그렇습니다. 있겠네요. 네. 좀 더 신뢰할 만한 또 이런 예측 방법이 하루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